이거 차시죠? 이 화면 좀 전환시켜 주지. 지금 그거 크게 확대해 줘. 크게 키워 주세요, 병장 사장. 오케이. 자, 반갑습니다. 네. 다들 잘 계시죠? 네. 그 참 이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사람 얼굴이 나올 수 있게끔 저 윗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래야지 사람 그 보기가 편하거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아란 사장님, 몸은 괜찮으세요? 안 괜찮아? 자, 오늘 그 아침에 이렇게 뉴스를 봤는데 굉장히 기분 좋은 뉴스가 있더라고요. 네, 코로나가 드디어 200명대로 어, 내려왔습니다. 머지않아 이제 그 예방 주사도 있고 좀 더 코로나에서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현실은 참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걸어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네트워크 마케팅이 좀 힘들까? 성공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니면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왜 좀 힘들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의외로 대답이 굉장히 단순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자율. 그러니까 강제되지 않고 어떤 소속되지 않고 스스로 해야 되는 자율이 있기 때문에 그 자율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지만 또 그 자율이 약하신 분들은 남들이 끌어주지 않는 이상 좀 적극적으로 따라오기가 힘들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제공하는 이런 시스템들은 여러분들이 좀 더 자율적으로 스스로 일을 진행할 수 있게끔 만드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방에 많은 분들이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또 아마 성장되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하는 분들로서 이 방이 가득 차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고수명 스폰서님 저번 주에 또 대구 가가지고 굉장히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많이 또 애쓰시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늦게 또 집에 도착하셨던데 이런 상위 스폰서분들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사업은 좀 더 크게 성장되어져 나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각설하고 오늘 아침 모닝스쿨 해주실 우리 고순명 스폰서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어디를 봐야 돼, 어디? 네, 반갑습니다. 고수미 아이비오입니다. 아우, 박수 쳐주시고, 예. 많이 들어오셨네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오늘은 뭐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어, 뭐 어차피 중간중간에도 인사를 할 수 있고 소통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인 거니까. 제가 이제 그 우연찮게 저번 주에도 대구를 갔다 왔어요. 대구를 갔다 오면서 옛날에 한 1년 전에 아시겠지만 혹시 돈의 숙성이라 해가지고 김승호 회장이라고 아실 분들도 아시겠지만 아마 그거는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좀 돈에 좀 관심이 있고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그 불만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걸 내가 그 다른 게 좀 그 관련된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그 김승호 대표님의 그 지금 회장님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좀 더 올라가가지고 해 나갔는데 그 영상이 있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영상을 봤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그분이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재수가 없을 수도 있다. 이게 1년 전 강의입니다. 이제 다시 한 번 더 그 좋은 강의를 한 기차를 타고 가면서 한 3, 40분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한 번 더 봤는데 자기는 두 가지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돈 버는 게 너무 쉽다. 좀 그렇죠. 돈 버는 게 최고 쉽답니다. 두 번째 뭐냐면 자기는 또 다른 하나의 또 명직함이 있는 나는 어떤 기업의 오너를 갖다가 키워내는 또 하나의 오너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얘기했던 부분은 뭐였냐면 결국엔 어떻습니까? 내가
그분의 강의를 듣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 결국에는, 어떤 목표가 확실했고, 어떤 자기의 꿈이 명확했고, 근데 결국에는 큰 돈을 번 사람들은 결국에는 뭐냐, 시스템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결국에 똑같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돈을 벌 수 있는 크게 세 가지의 방법이 있더라. 첫 번째로 나왔던 방법이 뭐 결국에는 돈 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라. 알겠지만 지금 뭐 수많은 기업들이 있죠, 솔직히. 지금의 가장 또 잘 나가는 또 기업 어디입니까? 테슬라이기도 하고, 결국은 애플이기도 하고, 또 수많은 기업이 있는 사안이 있는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마존도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의 자산 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결국엔 그분들도 보잖아요. 과거를 되짚어 본다 하면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부자였던 게 아니라 결국에는 과거에 못 살았지만 미래에 봤을 때 가치에 있는 일을 투자해 나가니까 결국엔 큰 돈을 벌더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에는 어떻게 뭐냐면 별거 없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미래의 가치에 있느냐 없느냐. 저는 솔직히 제가 그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다시 시작했던 게 40대가 넘어서서는 다시 네트워크 사업을 다시 또 시작을 했어요. 그랬던 이유가 뭐였었냐면 결국에는 저도 알겠지만 제 과거에는 저희가 뭐 했었냐면 나름 자영업을 했었습니다. 술집을 좀 했었고 또 했던 게 뭐냐면 이제 제 와이프는 잠깐이나마 토스트 가게를 했던 사안이 있는데 결국에 어떻습니까? 40대가 됐을 때 저는 완벽하게 어떻습니까? 모든 게 인생의 바닥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저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되돌아오면서 어떤 40 인생을 되짚어보면서 좋았던 시간도 있고 나빴던 시간도 있는 사안이 있는데 근데 저는 솔직히 과거부터 잘 살고 싶었거든요. 왜 잘 살고 싶었냐면 결국에는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끌려가는 인생이 되는 것보다 저는 끌고 가는 인생이 되고 싶었어요.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지금 지사인데 서울 지사인데 몇 분의 파트너분들이 지금 출근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던 내용이 뭐였냐냐, 물어봤던 내용이 뭐냐면 1년 동안 모닝스폰을 듣던 어떤 강의를 들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내용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결국엔 뭐냐면 결정 논기입니다. 그두 번째 얘기했던 게 뭐냐면 어떤 계획입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결정 논기가 있고 결국 어떤 목표겠죠. 목표가 있어 결국엔 계획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스템 얘기가 나왔다. 그런 얘기가 나가는데 결국엔 어떻습니까? 1년 동안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가 뭐였냐면 결국엔 뭐였습니까? 결정 논기 결국엔 꿈이거든요. 그러면 꿈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옛날에 뭐 김병만 씨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꿈이 있는 거북이는 지친대요, 안 지친대요? 안 지친단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간에 아침 10시 10분입니다. 누가 어떻습니까? 지금 프로모션이 내일까지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좀 참 우리 엔제타 제품이 내가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저희가 1년에 프로모션을 2번 정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설과 추석 때 하는 사안이 있는데 솔직히 저도 제가 물건을 팔았을까요? 안 팔았을까요? 저도 팔았습니다. 네 세트를 팔았어요, 네 세트를. 근데 그게 어렵게 팔았던 게 아니라 저희 누나가 저희 식구 칠남매거든요. 근데 칠남매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제품을 갖다가 드셔본 분도 있고 안 드셔본 분도 있는데 여기서 커피는 다 먹어봤어요. 근데 내가 말하는 거냐면 셀톡스 패키지를 해본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셋째 누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셋째 누나 전화해서 누나 현재 이러이러한 상황이 되는데 제품이 이번에 프로모션을 한다. 근데 제품이 너무 싸게 나왔는데 제품을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물어봤더니 야 내가 추석 때 좀 제품 을 사놓은 게 있어가지고 지금 좀 남아있다. 그 좋은 제품을 왜 안 먹었냐 물어보니까 일이 바쁘다 보니 못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누나가 저한테 물어봤던 얘기가 뭐냐면 야 코로나 시국에 너는 어떻게 지내고 있냐. 여기서 된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잖아요. 돈은 벌고 있어요. 못 벌고 있는 건 아닌데 내 누나한테 누나 솔직히 참 요즘 있잖아 미치겠다. 뭐가 이렇게 미치겠냐? 좀 코로나가 진정이 돼가지고 지방에 가려고 하면 지방에서 코로나가 터져버리고 또 서울에서 좀 하려고 하면 서울에서 일이 터져가지고 지금 만만하게 일이 안 돌아가고 있다. 저희 누나가 뭐라 할게요. 야 수명아 한 세트 보내. 왜겠어요? 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사업을 할 때 보면 잘 나갈 때도 가끔은 못 나간다고 해야 될 때가 있고 못 나간다 해도 잘 나간다고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뭔 뜻이냐면 원래 뭡니까? 기업인들도 마찬가지고 또 누가 있습니까? 건설하시는 분들 보잖아요. 차가 한 대만 있는 게 아니래요. 차가 어떻습니까? 좋은 차도 있고 나쁜 차도 있는 상황이 되는데 나보다 나은 자리에 갈 때는 어떻습니까? 차를 좀 어떻습니까? 조금은 낮춰서 간대요. 근데 나와 어떻습니까? 좀 더
내가 좀 격 있고 또 높은 위치에 가서 내가 더 좋은 타를 가본다는 거예요. 왜 또 그게 또 어떻습니까? 또 하나의 또 자기를 또 보여주는 모습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또 이제 다시 어떻습니까? 둘째 누나한테 전화했어요. 누나, 이번에 썰도 프로모션이 나왔다? 그랬더니, 근데 누나도 앉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희 누나가 솔직히 등산하다가 발목이 부러져가지고, 일을 갔다가 못 나가는데, 저희 누나가 이제 어떻습니까? 자기도 그 농협에 지금 있어요. 농협에 있는 상황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일을 간두고 나오면은 어떻습니까? 그 티오에 다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거꾸로 저희 누나가 지금 알바비를 주면서 지금 알바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뜻은 뭡니까? 자기 지금 이번에 돈 없으니까 좀 수명아 이번만큼은 좀 비껴가면 안 되겠냐? 이런 뜻이겠죠. 제가 얘기를 했죠. 누나, 너는 좀 어떠냐? 그게 나한테 실수한 거예요. 너는 좀 어떠냐? 또 얘기했죠. 녹록하지 않다. 그래? 그 누나들이잖아요. 저는 막내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딱 내가 이런 얘기 했죠. 사업할 때든 내가 뭔가 부탁을 어떻습니까?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저희 누나가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래, 그냥 그러면 한 세트 보내봐. 근데 갑자기 저희 주차 누나가 추천을 하나 해주는 거예요. 야, 큰 누나한테 연락해봐라. 왜 누나 했더니 그 조카들이 좀 너무나 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확진자가 돼가지고 살을 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큰 누나한테 연락하면 아마 제품이 몇 개가 소화가 될 거다. 저희 누나가 둘째가 팁을 준 거죠. 큰 누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하자마자 어떻습니까? 바로 투세트가 팔린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엔 뭔 뜻이냐면, 근데 이게 있습니다. 내가 참 놀란 게 뭐냐면, 아무리 제품이 좋을지언정, 그만큼 어떻습니까? 소비자가 만족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는데, 제가 참 이 엔제타의 셀톡스라는 제품은 정말로 어떻게 본다 하면, 사람들이 봤을 때 먹고 너무 괜찮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떻습니까? 소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지금도 어떻습니까? 지금 프로모션이 이틀 남아있는 상황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이런 얘기했지만 내가 할 일을 하면 됩니다. 뭔 뜻이냐면 내가 지금 이 어떤 그 셀톡스 패키지의 어떤 디스카운트를 갖다가 보냈을 때 그들이 나한테 어떻게 반응할까? 그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판단하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냐면 내가 네트워크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들한테 얘기하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건 그들이 생각합니다. 내가 했잖아요. 이 사업은 크게 어떻습니까? 세 가지가 있다. 뭡니까? 첫 번째, 내가 할 일이 있다. 내가 할 일이 있다. 뭔 뜻이냐면 그게 내가 할 일을 해야 돼요. 뭔 뜻이냐면 이 사람은 뭐 리크루팅을 하든 비즈니스를 하든 방법은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내가 항상 얘기했지만 이 사업 비즈니스 할 수만 뭐가 있어? 첫 번째, 내 지인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엔 어떻습니까? 사업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게 뭔지 아시죠? 명단 작성이에요. 나는 솔직히 제가 몇 번이고 이 아침 모닝스쿨 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 명단 작성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한 거냐면 내 사업의 계획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명단 중에 내가 명단 작성했으니까 거기서 디테일하게 찢어줘야 됩니다. 뭔 뜻이냐면 A로 갈 사람이 있고 B로 갈 사람이 있다. 인생을 잘 살아온 사람들은 명단이 많을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인생을 어떻습니까? 그냥 막 살아온 사람들은 명단이 적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 많은 게 좋겠습니까? 없는 게 좋겠습니까? 많은 게 좋죠. 당연한 거예요. 확률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죠? 당연히 봐봐요. 우리가 낚시를 갈 건데 어떻습니까? 실내 낚시를 갔을 때 물고기가 많은 곳에 가야 어떻습니까? 낚싯대를 꼽들었으면 물고기가 빨리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왕에 명단이 많은 게 좋을 수 있겠지만 명단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뭐 A사처럼 N사처럼 A사처럼 뭐 H사처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브레이커의 방식으로 사업을 해 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명단이 있어야 되겠지만 저희는 바이너리거든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2명, 정말 3명, 4명. 저는 어떻습니까? 최소한 어떻습니까? 이 사업에서 내 직주가 한 4명 이상 움직이고 있다. 그 사람 완전 대박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대부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 사업은 힘든 사업이 아니라 저도 플래티넘까지 갈 때 제가 몇 명의 직대 파트너가 있었냐면 딱 2명이었어요. A쪽에 우리 유항 사장님, B쪽에 최은 사장님 딱 2명밖에 없어요. 많은 멤버십이 있어서 성공한 게 아니라 결국에 어떻습니까? 2명은 어떻습니까? 같이 인연이 되고 열심히 나가니까 플래티넘까지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다이아몬드에 올라갔을 때 제 직대 파트너가 몇 명이냐면 3명이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냐면 많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빨리 성장해 나갈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많은 사람을 갖다 성장시켜야 되는 게 아니라 최소한
두 명만 올바르게 성장해도 성공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지금 이 현재 코로나 시국에든 또 어떻습니까? 지금 이번에 설날 프로모션이든 간에 어떤 분들은 지금 매출이 빵빵빵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따라 되게 지직거리네. 어떤 분들은 어떻습니까? 빵빵하게 안 돌아가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똑같은 설날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데 돈을 버는 사람은 누구냐? A, B가 움직여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돈을 법니다. 아닌가요? 내가 지금 돈을 못 벌고 있다. 사업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이 사업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돈 벌려고 이 사업하는 거지 돈을 까먹으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한 번은 내가 봤는데 아까 이제 그 김승호 대표 얘기를 잠깐 할 거예요. 김승호 대표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됩니까? 또 하나가 뭐였냐면 내가 적어놨는데 잘하는 일을 해야 됩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일을 할래요? 잘하는 일을 할 거예요? 잘하는 일 아니면 좋아하는 일? 김승호 대표가 항상 그걸 물어본대요. 아,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됩니까? 잘하는 일을 해야 됩니까? 다 필요 없습니다. 돈 벌 수 있는 일을 하세요. 내가 먼저 돈을 번 후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어떻습니까? 돈을 벌지 못한 상태에서는 어떻습니까?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돈 벌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하는 이유가 뭐예요? 솔직히 세상에 옛날에 고 김무중 회장이 그런 얘기 했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뭔 뜻이에요? 세상에 할 일은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왜 엔티트 사업을 선택했는지 그건 내 자신한테 물어보십시오. 저는 돈 많이 벌려고 이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성공하려고 이 사업을 했거든요. 사람들이 돈 얘기하는데 돈 얘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한 번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연치 않게 이제 방이동에 있는 유명한 소곱창집에 갔어요. 가서 이제 소주 한잔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병 장사 아주머니가 오셨어요. 막 저한테 막 힘들고 어렵고 얘기하는 사장님 저희도 영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도 많이 힘들어요. 사주기 싫은데 나름 이렇게 연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분이 뭐냐면 맞아. 저희한테 막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대려 거꾸로 전병 파는 아주머니가 저희들한테 막 한 10분인가 15분 정도 저희들한테 막 위로를 그래요. 지금 너무 힘들죠. 이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안 되고 아마 다 모두가 힘들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지금도 그 말 한마디 잊혀지가 않습니까? 사람이 신발을 신고 나올 때부터 들어갈 때까지가 돈이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난 정말 뭐 집에 있어도 돈이 필요하지만 그 부분이 얘기했던 뭐냐면 내가 집에서 신발 신고 나와서 집에 들어갈 때까지 돈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돈이 싫다라고 얘기했지만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잖아요. 대한민국은 자본주의입니다. 돈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돼요. 돈이 있는 게 좋겠습니까? 없는 게 좋겠습니까? 제가 웃자는 얘기인데 돈이 있는 사람이 눈 뜨고 죽을까요? 돈이 없는 사람들이 눈 뜨고 죽을까요? 우리 앞에 성명현 아이가 계시는데 여기는 스텝이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지금. 근데 돈이 있는 사람이요. 왜 돈이 없는 사람들은 눈을 감고 죽느냐? 이놈의 인생 너무 힘들었어. 60 동안 진짜 내가 죽으라고 고생만 했어. 에이 더럽다. 나 이제 죽어버릴라. 눈을 딱 감고 죽어버린대. 근데 어떻습니까? 돈이 있는 사람은 돈 뜨고 죽는답니다. 뭔 뜻이냐면 돈이 내 통장에 너무 많아. 이놈의 돈 내가 다 쓰고 죽어야 되는데 이 돈 때문에 아이고 내 돈, 돈 뜨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저는 어떻습니까? 돈에 대한 어떻습니까? 그걸 가지고 싶어요. 하루는 저 아이가 있는데 우리 아들내미는 꿈이 되게 커요. 제가 이제 우연치 않게 전 세계 부자와 한국의 부자를 갖다가 넘버 3를 보여준 적이 있어요. 아빠, 전 세계 가장 큰 부자는 누구야? 그때 어떻습니까? 아마존 회장이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떻습니까? 이제 테슬라의 회장으로 바뀌었죠. 지금 MS나 애플은 그래도 어떻습니까? 나름 그 부자소에 들어있는 사람이 있는데 전 세계 부자 거의 100조 이상의 단위를 갖고 있는 게 전 세계의 부자예요. 자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8살이고 이제 9살이 됐으니까. 근데 한국의 딱 부자들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20억, 20조, 거의 어떻습니까? 50조가 넘어가는 부자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한국에는 100조 넘는 부자가 없느냐? 야, 네가 보기에는 이게 17조, 18조가 되게 작아 보이는 돈이지만 그 돈도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자기는 부자가 될 거래요.
돈을 많이 벌 거래요. 그러면서 자기는 얼마를 벌 거냐 물으면 자기는 전 세계의 부자가 되고 싶대요. 근데 나는 솔직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그 아이한테 꿈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너는 뭘 해야 전 세계의 부자가 될 거 같냐? 제가 이런 얘기 했죠. 전 세계에 어떻습니까? 가장 큰 부자, 뭐 아마존, 뭐 지금 뭐 버크셔 해서웨이의 회장, 그 누굽니까? 워렌 버핏, 빌 게이츠, 또 이번에 또 누구 테슬라의 회장. 대부분 있잖아. 대부분 부자였던 사람이 첫 번째 많이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책을 많이 봤어요. 책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근데요, 한국에는 3대 가는 부자가 없답니다. 3대 가는 부자가 없는 상황이 되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3대 가는 부자들이 되게 많대요. 뭔 뜻이냐면 대물림. 뭔 뜻인지 아시죠? 죽을 때까지 그 부자가 계속 흘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왜 3대 부자들이 계속 부자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입니까? 한국 사람은 뭘 불려주려고 노력합니까? 돈입니다. 그죠?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외국의 부자는 첫 번째 하는 거냐면 인적 자산을 준대요. 인적. 뭔 뜻인지 아시죠? 사람들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옛날 사극에 보면 왕들이 어떻게 합니까? 세자들한테 뭘 붙여줍니까? 스승을 붙여주잖아요. 그게 인적 자산이거든, 솔직히. 그게 뭐 뜻이냐면 결국에는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좋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런 얘기 했죠. 강남에 전세 살래. 강북에 내 집을 살래. 내가 얘기했잖아요.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비록 내가 전세에 살지언정 지금 집값이 너무 폭등해가지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 제가 이제 대구에 있으면서 요즘에 내 그룹장님이 대구까지 이제 요즘에 같이 후원을 갔다가 저번 주에 갔다 오면서 잠깐 이제 얘기를 했던 내용이 있어요. 참 되게 고마우신데 얘기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나는 또 하나의 꿈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알겠지만 교토상공이라는 말을 알죠? 저도 어떻습니까? 들어가는 구멍은 하나지만 저는 솔직히 지금 가장 큰 돈을 버는 건 어디냐?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 다음에 주식도 좀 하고 있고 좀 코인도 하고 싶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리고 제가 가장 큰 돈을 버는 게 다시 한번 얘기죠. 여기서 막 코인 한다니까 이상한 코인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얘기하는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합리적인 코인을 얘기하는 것이지 막 이상하게 뭐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게 아니고 제발 부탁이니 혹시 코인에 유혹이 오신 분들은 제 전화번호가 010 빵빵빵에 빵빵빵이니까 꼭 전화 주십시오. 제가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내가 보니까 너무 그래. 세상에 있다는 게 일확천금이라는 게 없어요. 김승우 회장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뭔 얘기 나가냐면 쉽게 들어오는 돈은 쉽게 나갈 수밖에 없다. 내가 정말로 가볍게 버는 돈이 그 돈이 어떻습니까? 진정한 돈이다. 그러면서 김승우 회장님이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직장인들이 어떻습니까? 일을 댕겨요. 그 일을 관두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그 일을 관둘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모닝스쿨 들어오고 싶지 않아. 지금 직장에 가신 분들 어떻습니까? 오늘도 나 직장에 나가고 싶지 않아. 나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내 마음대로 쉬고 싶어. 김서영님이 하루는 TV를 보고 있는데 와이프가 와가지고 그랬대요. 자기는 현재 TV를 보고 있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여보 웬같이 일 좀 해 그랬대요. 웬같이 좀. 자기는 당황스러웠대요. 아니 나 지금 TV 보고 있는데 나한테 뭔 웬같이 일을 하라고 하는 거야. 근데 자기가 성공하기 전까지 어떻습니까? 자기는 매일처럼 어디를 가든 걸어가든 밥을 먹든 외국에 나가든 모든 일이 일로서 연관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갖다가 그만큼 일에 미쳤다는 거죠. 정말 이 정도 몰입감이 있으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결국엔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 필요 없어요. 결과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기업을 잘하고 못한 거는 뭐 어떤 가치 스토리, 뭐 스토리텔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로서 얘기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 그 영상이 제가 2019년도, 20년도 사이에 본 영상인데 그 당시에 첫 번째 나온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원래 자산 가치가 700억이지 순자산은 700억이 아니었대. 근데 그 책에 보니까 자산 가치가 700억으로 나와서 그 서점에 그 출판사 연락했대요. 이거 보니까 지금 이게 잘못 인쇄가 됐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순 자산은 얼마큼 되냐면 700억이 안 되고 지금 한 60억, 70억 정도가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걸 좀 고쳐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서점에서 그 출판사가 뭐라냐면 못 고쳐준다 그랬대요.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죠. 하고 어떻습니까? 그래, 내가 700억을 벌면 되네. 참 이게
말이 길지만 어떻습니까? 돈을 갖다가 700억, 800억 번다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솔직히. 여러분 알겠지만 1억 벌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내가 얘기했지만 한 달에 200씩 모아가지고 1년 모으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12달이에요. 그럼 2,400만 원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죠? 그러면 최소 어떻습니까? 5년 정도를 모아줘야 얼마가 되는 겁니까? 1억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어떻습니까? 내가 200만 원을 모으려고 한다 하면 얼마 정도가 있어야 돼요? 김승우 그 회장님이 얘기했던 그분이 뭐냐면 최소한 내가 돈을 보겠으면 내가 버는 돈에게 25%를 지출해야 되고 나머지 75%를 어떻게 해야 된다? 돈을 모아야 된다. 그러면 뭔 뜻이냐면 1,000만 원을 벌게 되면 250만 원 쓰고 750만 원 어떻게 해야 된다? 모아야 된다. 그러면 돈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해드려요. 그러면 얘기했죠? 돈의 속성이 있는 상황이 되는데 돈은 중력과 같다. 중력이 뭡니까? 서로 땡기는 힘이거든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얘기는 지구는 달을 땡기고 있다. 맞나요? 근데 태양은 누굴 땡기고 있다? 지구를 땡기고 있다. 뭔 뜻이냐면 여기서 중력이란 뭔 뜻이냐면 서로가 강한 놈이 끌어당기더라는 거지, 쉽게 말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했던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큰 돈은 작은 돈을 땡긴다, 이 뜻이에요. 큰 돈은 작은 돈을 땡긴다. 내가 이런 얘기 했죠. 대한민국 자본주의입니다. 결국엔 어떻습니까? 결국엔 뺏고 뺏기는 게임이에요. 내 통장에 그 돈을 가져오면 이건 내 돈이야. 맞습니까? 내 통장에서 어떻습니까? 그 돈이 나가면 그건 남의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에 뭔지 아십니까?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관리하는 능력도 되게 중요하고 돈을 쓰는 능력도 되게 중요하고 돈을 갖다 뒀습니까? 키우는 능력도 되게 중요하다. 저는 솔직히 어떻습니까? 돈을 뭘로 벌었습니까? 엔지타에서 벌었어요.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 코를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지만 제 코가 좋은 코일까요? 나쁜 코일까요? 좋은 코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관상가쟁이들이 보잖아요. 나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고. 뭐가 대단한 사람? 한 번 돈이 들어가면 돈이 안 나온대. 돈이 어떻게 안 나와? 나오지. 그 거짓말이야. 어떻게 그럼 굶어 죽어야지. 그죠? 근데 결국에 그런 말 들으면 기분은 좋더라고 싶게요. 근데 저는 어떻습니까? 돈을 벌었어요. 이게 또 다 돈을 잘 버는데 돈을 갖다 뒀습니까? 못 모은 사람도 있대요. 돈이 샌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면 돈도 인격자, 돈은 인격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돈을 갖다가 어떻습니까? 소중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다루면 그 돈은 어떻습니까? 인격체다 보니까 나한테 머물러 있으려고 한대요. 근데 돈을 갖다가 함부로 쓰잖아요. 그럼 돈도 인격체 어떻습니까? 떠나가. 뭔 뜻이냐면 이런 분들 있잖아요. 돈 벌어가지고 어떻습니까? 흥청망청. 술집에 가가지고 어떻습니까? 탬버린 치고 아가씨고 놀고 막 몇천만씩 쓰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러려고 돈 버는 거 아닌가요? 그건 결혼하기 전이었습니다. 또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려고 돈 버는 거잖아요. 눈사람도 가고 나이트클럽도 가고 단란주점도 가고 내가 이런 얘기 했죠. 단란주점과 눈사람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나중에 궁금하신 분 어떻습니까? 다시 일단 술값이 비싸요. 그리고 여자들이 어떻습니까? 이 지적 수준이 다릅니다. 무조건 돈만 벌려고 오는 게 아니라 지적 수준이 있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랬던 상황이 되는데 결국엔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지금 수많은 사람이 이게 돈 얘기가 나가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그 일을 간둘 수가 있습니까? 그럼 당신은 얼마를 벌면 일을 하지 않고 살 수 있냐는 거예요. 나 물어볼게요. 우리 앞에 성명현 아이비오가 있으니까 한 달에 얼마씩 벌면 일을 안 하고 쉴 수 있을까요? 아니 생각하세요. 아니 내가 진짜 부자로 살 수도 있겠지만 내가 이 정도만 번다 하면 나는 일 안 하고 편히 살고 싶어. 얼마 정도인가요? 2천만 원. 나 그럼 세네. 그래 2천만 원 벌면 나는 일 안 하고 살 것 같다. 엔지타에서 어떻습니까? 최소한 내가 보기에는 블루 다이아몬드 이상 올라오셔가지고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상황사를 보면 이상하게 보이는 거야. 뭐 2천만 원. 대기업 들어가도 어떻습니까? 2천만 원 벌기 힘들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형. 공기업 부장이라니까요. 공기업 차장이라니까요. 기사회급 3개 있고
지금 공기업 몇 년 차냐면 거의 이제 한 20년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받는 월급 1,000만 원 안 넘어요. 이게 팩트예요. 월급은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월급은 올라간다. 월급이 올라가고 뭘 띄워버린다? 세금을 띄워버린다. 환장해버린다. 또 앞에 저희도 또 송병찬 아이브가 떴습니다. 여기는 스텝으로 나온 거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얼마 정도 벌면 일 안 하고 살 것 같아요? 송병찬 아이브는 600만 원만 벌면 어떻습니까? 일을 안 하고 놀 것 같다. 부르짝이 저한테 그러는 거야. 수명아, 나는 네가 다 좋은데 넌 너무 꿈이 작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예? 제가 꿈이 작다고요. 아니, 내가 보기에는 수명아, 너는 좀 더 꿈을 더 키웠으면 좋겠잖아. 너 나보다 젊잖아. 맞습니다. 내 나이가 지천명이다. 지천명이 뭔지 아시죠? 이제 세상을 알고 하늘 뜻까지 선명한 게 지천명이에요. 저는 아직까지 이제 40대니까 부록이잖아요. 부록은 뭡니까? 어떤 것이 올지언정 내가 원하는 목적지가 있으면 가야 된다. 결국엔 그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보면 솔직히 어떻게 보면 구루짱이보다는 꿈이 작았던 것 같아요. 구루짱님은 제가 만났을 때 꿈이 뭐였냐면, 수명아, 나는 멋있는 네트워크 기업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야 라고 했었어요. 나는 그때 꿈이 뭐였냐면 돈 많이 벌면 괜찮은 가게를 할 거야. 이게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근데요, 똑같은 장사를 하는데 이건 다시 또 김승호 회장의 또 얘기를 옮기는 겁니다. 나는 요리사야. 그럼 어떻습니까? 요리만 해서 음식을 맛있게 하면 그게 만족으로 끝나는 거예요. 나는 요리사가 뭐야? 나는 사장이야. 나는 운영인이야. 그럼 어떻습니까? 맛도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거기에 일어나는 모든 시스템을 갖다가 또 관리해야 된대요. 근데 자기는 어떻습니까? 자기는 기업인이라고 얘기한대요. 그게 마인드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얼마를 벌고 싶습니까? 이 사업의 끝은 없어요. 내가 얘기했죠. 작년에 엔지터 사업 해가지고 돈 가장 많이 버신 분이 얼마나 벌었을까요? 저는 거의 20억 벌었다고 생각합니다. 20억 벌었다고 생각해요. 20억은 큰 돈입니까? 작은 돈입니까? 엄청 큰 돈이에요. 다시 한번 200만 원씩 모아볼까요? 그럼 2,400만 원이죠? 이거 몇 년 모아야 됩니까? 10년 모으면 2억 4천이에요. 100년 모아야 24억이에요. 우리 사업은 어때요? 1년 만에 20억을 번다니까요? 내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얘기했잖아요. 누군가 할 수 있다는 뜻은 나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잖아요. 내가 된다고 생각해야 되고, 내가 돈 번다고 생각해야 돼요.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은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재능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끼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맨날 물어도 결정 논기가 뭐냐? 당신은 이 사업하는 이유가 결정 논기가 결국에 뭔지 아십니까? 꿈이에요. 꿈이에요. 네, 얘기합니다. 지금의 일론 머스크 전 세계 최고 부자예요. 그죠? 맞습니까? 그 사람 처음부터 부자였습니까? 가난했습니까? 가난했어요. 한번 일론 머스크 저도 많이 보지는 않았는데 유튜브로 한 30분 봤는데 일론 머스크 보니까 어떻습니까? 미국 사람도 아니더라고요. 남아공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최고의 전 세계 넘버 원이잖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아마존하고 테슬라하고 싸우잖아요, 요즘에. 왜 싸우는지 아시죠? 그게 그 인공위성을 쏘는데, 지금 테슬라는 어떻습니까? 그 자율주행 차 때문에 어떻습니까? 지금 인공위성을 쏘는 거고, 또 아마존은 어떻습니까? 스페이스, 외국 사업이 좀 관심이 어떻습니까? 인공위성을 쓰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 높이가 있나 봐요. 그 높이를 나가는데 더 높게 쏴야 된다, 낮게 쏴야 된다 하는데, 야, 아마존 니네들 그 뭐 하려고 인공위성 쏘면서 뭐 우주사업 너희들 뭐 해보기나 해봤어? 까치지 말고 나와. 아마존 뭐야 너. 내가 지금 전 세계 부자 원투가 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그 우주항공 그것 때문에 좀 싸우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뭐 둘이 원투 하니까 아마존 회장 아시죠? 처음부터 부자였습니까? 가난했어요. 그러면 뭐 우리 빌 게이츠 형님은 가난했습니까? 부자였습니까? 가난했어요. 그럼 워렌 버핏은 처음부터 가난했습니까? 부자였습니까? 그러면 왜 우리라고 잘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찾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신과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마존 회장의 그 지금도 자기 직무실에 딱 들어가면 정말 후진 책상 하나가 있대요. 정말 오래된 올드한 책상이 있대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인터뷰하는 기자가 물어본 거예요. 아니, 이 허름한
책상과 의자를 갖고 있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 뭐라고 하시면 나는 초심을 잃고 싶지 않다. 나는 즐기는 것도 좋아하고 투자하고 그러니까 봤잖아. 이혼하면서 야 몇 조 줘버리잖아 그냥. 그게 아쉬우면 이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는 거야. 근데 왜 그 책상과 그 집무실에 그걸 놓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힘들고 어렸을 때 그 느낌을 잊고 싶지 않아서 항상 그 책상을 보게 되면 자기는 그때 내가 힘들었을 때 그걸 느끼겠다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 네, 참 그 말 들으면서 참 맞는 얘기다. 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할 때 가장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초심이에요. 초심이에요. 제가 솔직히 이번에 대구에 부르장님이 같이 후원을 오셨어요. 오셔서 미팅하는데 야 진짜 내가 그래 놀란 게 하나 있어요. 그 처음에 초심, 근본적인 시스템, 다른 스킬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진짜 원리적 있잖아요. 아침에 출근하면 스폰서와 상의를 해야 되고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고 보고를 해야 되고 대화를 해서 ABC가 계획을 짜고 소통을 하고 한 주의 계획을 짜고 하루의 계획을 짜고 야 그 얘기를 하시는데 야 대단하시다. 사업은 별게 있는 게 아니구나. 가장 어떻습니까? 내 이런 만적 있죠. 사업을 잘하는 건 뭡니까? 사업을 못하는 건 뭡니까? 딱 하나예요. 내가 지금 기본을 지키고 있으면 사업을 잘하는 겁니다. 내가 기본을 지키고 있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사업을 못하는 겁니다. 음식에서 가장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식자재예요. 좋은 식자재를 쓰면 음식은 맛있습니다. 나쁜 식자재를 쓰면 어떻습니까? 음식은 맛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승우 회장이 얘기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결국에는 당신들이 일을 하고 싶지 않고 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생각하는 돈을 벌 수 있는 것만큼의 뭘 해야 된다? 파이프라인을 붙여라 이거죠. 그게 그거예요. 내가 일을 안 하고 싶어. 근데 최소한 아까 송명철 IBO가 600만 원을 벌고 싶대요. 그러면 내가 부동산이든 주식의 배당이든 재테크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600만 원이 매달 나와. 그러면 어떻습니까? 일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돈이 안 나올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 죽을 때까지 고생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제가 이제 그루스랑이랑 같이 이제 그 대구에서 이제 둘이 같이 잠을 자고 저희 같은 침대에 자지 않습니다. 후배대에서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그때 같이 자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항상 과거에 부산 초창기에 다닐 때였는데 유한근 사장님하고 저 그루스랑님이 항상 그때는 어떻습니까? 그때는 솔직히 초창기 때 너무 사고가 안 됐을 때였어요. 또 그때는 어떻습니까? 이제 세 명이 붙여 있으면 또 천왕부족이었으니까 막 부산을 된 거예요. 한참 부산에 우화를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 여성 타워에서 리더분 리크루팅과 같이 왔다 갔다 이제 만나고 있는 상황인데 신기한 거야. 남자 세 명이 말도 많고 너무 친하고 모텔도 세 명이 같이 들어가는 거야. 이게 얼마나 심지어 우리 어떻게 소문난지 아세요? 부산 바닥에 채들 게이다. 둘이 자기들끼리 사랑하는 것 같다. 우리가 이제 거기서 세 명이서 묻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누가 여자가 돼야 되고 누가 남자가 돼야 되냐? 에이, 당연히 여자는 유한근 사장님이 돼야죠. 알잖아. 음식도 잘하죠. 그래 우리가 이게 묻자고 솔직히 우리가 어딜 봐서 진짜 내가 저 남자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나가면 되겠고 결국에 그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결국에 어떻게 하게 되면 나는 솔직히 또 하나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부동산 수입으로 월 500을 버는 거예요. 월 500을 버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그래서 어떻습니까? 건물을 갖다 당장 투자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잖아. 너무 비싸니까. 100억, 200억. 제가 먼 사업이지만 저는 내 인생 2030년대 목표가 뭔지 아시죠? 저는 상가 오피스텔을 짓는 거예요. 근데 제 꿈이 작대. 우리 짱이 너는 너무 꿈이 작아. 저 하나가 뭔지 아시죠? 하나 뭔지 저 전원주택 살 거예요. 그게 2030년 지금이 아니라니까. 저는 2030년도까지 제 꿈이 명확히 있어요. 저는 올해 새 다이어리에 내 다이어리 가운데에 제 버킷리스트를 적었다니까요. 우리 성명현 아이비원님 적었습니까? 올해의 버킷리스트를 정말로 우리 성명찬 아이비원님 적었습니까? 뻥치네. 적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뭔 생각했을까요? 우리 성명찬 아이비원님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뭔 생각했어요? 출근 열심히 하겠다. 우리 선명현 아이비원 오늘 2명만 조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2명 있으니까. 자, 우리 선명현 아이비원은 뭔 생각했어요?
여봐, 이러니까 안 된다니까. 아침에 좋은 기운을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나는 얘기한다. 난 너무 잘 되고 있다. 난 너무 잘 되고 있다. 눈 떠서 딱 침대에 누워서 5번 외칩니다. 그리고 샤워하면서 저는 거의 아침에 99% 샤워를 해요. 난 샤워는 저는 되게, 나중에 제 소원이 뭐냐면, 진짜 있잖아요. 샤워실, 진짜 펜트하우스인데 가가지고, 거실에다 욕실을 질 거야. 아니면 그 앞에, 뭐라 그러죠? 베란다 쪽에 정말 딱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욕조를 지어가지고, 우리 호텔 가고 놀러 가면 그잖아요. 딱 빛이 딱 보면 어떻습니까? 거기서 딱 샤워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저희 와이프가, 친구 집에, 우리 아파트에 있는 70평대 집에 놀러 갔다 왔어요. 근데, 우리 와이프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진짜 그 집에 갔는데, 여러분 70평이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35평짜리 아파트 2개를 갖다 포개놓은 겁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가서 놀란 게 하나가 있어요. 아빠, 걔 동생이 있는데, 거기서 식당에서, 그 주방에서 차를 타고 돈대. 차를 타고 돈다는 거예요. 차를 타고 막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방은 정도는 안 되니까. 근데 우리 와이프는 어디서 뚜껑이 날아가 버렸냐? 딱 욕조를 들어갔는데 거기 안에 목욕탕이 들어있대. 목욕탕이. 왜냐면 그거는 있잖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욕조를 갖다가 진짜 개인 그 고급 욕조를 하는 시공업자가 많이 없는데 거기를 불러가고 직접 시공을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기가 막히게 해놨대요. 딱 진짜 내 식구가 들어갈 수 있게끔 욕조를 만들어 놨대요. 저는 그 생각했을 때 그 욕조 안에서 와인 한 잔 먹었으면 좋겠다. 저는 솔직히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결국에는 누구나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을 이뤄내는 사람이 누구냐? 내 목표가 명확한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누구나 시간은 같아요. 1년은 365일, 한 달은 31일, 일주일은 7일 같아요. 달라요. 하지만 1년 뒤에 인생은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면 필요한 건 뭐냐? 여기 다시 얘기했네. 명단 작성 있잖아요. 여기서 결과가 이건 내가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 뭔 뜻이냐? 내가 명단을 작성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얘기를 하고 거기서 인연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답이 있다 없다?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진짜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내가 비즈니스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시죠? SNS, 온라인.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인스타를 배워야 되고, 아까 우리 이승현 IBO가 만났습니다. 그러니, 저 블로그인가 어디서 연락이 하나 왔습니다. 아, 그래? 그랬더니, 근데 젊은 여성분인데, 어떻습니까?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더싱은 2대1 구조를 찾으라고 하니까 벌써 전산을 봤더니 198만 원 매출 넣었다는 거예요. 넣었다는 거예요. 또 이러면 또 겁나들 다 부러워해. 근데 여기서 중요한 팩트는 뭔지 아십니까? 이승현 IBO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아무런 결과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되는 사람은 되는 이유가 있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가 있더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좋은 일이 생각이 나겠습니까?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밥 먹어야 됩니다. 목마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 마셔야죠. 뭐 이렇게. 단순하니까요, 세상은. 근데 결국 내가 사업이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결국에 두 사람을 만들어내야 돼. 내 인연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럼 노력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노력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알아봤어요. 그러면, 우리 형네 집은, 지금 아파트 가격이 한 14억 정도 하거든요. 우리 형네 집은. 14억짜리를 갖다가 내가 만약에 월세를 돌리면 얼마나 벌 수 있을까? 했는데, 보증금 3억에 월세가 200이더라고요. 그러면 솔직히 지방 가잖아요? 내가 얘기했죠. 전라북도 정읍 아파트 얘기했죠? 시골에 있는 아파트 25평 얼마냐 아십니까? 전세로 5천이에요. 매입 하는데 1억도 안 가.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내가 서울에 있는 집 한 채 만들어 놓고 지방 가가지고 어떻습니까? 월세 어떻습니까? 200 이상 벌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또 저희 집을 또 봤죠. 보니까 어떻습니까? 월세가 3억에 16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저는 어떻습니까? 지금 160만 원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게 이거라니까요. 김수호 회장의 돈의 속성. 아까 얘기했지만 돈은 큰 돈이 작은 돈을 땡긴다. 맞습니까? 1억을 벌 때 100%의 에너지를 투자해야 한다.
그 다음 1억 벌 때는 100%를 투자하는 게 아니라 90%만 넣으면 된다. 그 다음에 1억을 벌 때 얼마나 넣으면 된다? 80%만 넣으면 된다. 뭔 뜻인지 아시죠? 돈이란 2억에서 3억에서 5억, 10억 점핑해서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팩트. 내 김수 회장님의 결과를 봤죠. 불과 2년 만에 얼마나 벌었을까? 순자산 여기 저기 있습니다. 얼마인지 아십니까? 4천억. 엊그저께 70억. 지금 4천억. 자산 가치 1조. 여기에 돈의 속성이에요. 돈이 결국에는 뭘 한다? 결국에는 돈을 번다는 뜻이에요. 그게 돈이 돈을 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얘기했죠. 시드머니 종잣돈은 언제부터 나왔다고요? 대한민국에도 어떻습니까? 조선시대부터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들이 부자가 되고 싶으면 뭘 만들어라? 시드머니를 만들어라.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사업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트워크 사업이 좋아가지고. 우리 성명현 아이비오는 앞에 있으니까. 네트워크 사업이 좋아요? 적성에 맞아요? 아니랍니다. 이 공주파 탔어, 지금. 우리 성명현 아이비오는 네트워크 사업이 좋아요? 이건 가식입니다. 가식입니다, 이거. 저는 네트워크 사업이 좋아요? 저는 지금 완전 좋아요. 과거에는 안 좋았어요. 스폰서 겁나 원망했어요. 이런 썩을 날 여기 데리고 와가지고 이거 뭐 개구쟁이야. 되지도 않고 이놈 그지 같은 놈의 회사. 진짜 안 되네. 저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스폰서님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마워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나를 이 자리에 초대해 주지 않았고 나를 갖다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줬기 때문이었으면 저는 제자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게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지금 다 스폰서를 지금 미울 거야. 맞아요. 지금 안 고맙다? 시간이 나서 어떻습니까? 내 통장에 딱 없다고 어떻습니까? 1,000만원씩 들어가 봐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봐봐요. 학교에 갑니다. 똑같은 수업 들어요. 아니, 뭐 다른 수업 듣습니까? EBS 요즘에 공중파 교육 다 똑같아요. 근데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거기서 누군가는 서울대를 가고 누군가는 어떻습니까? 대학교를 못 갑니다. 맞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아이가 결국에 자기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 최고 부자가 될 거래요. 그리고 자기는 어떻습니까? 이제 한국에서 이제 돈을 많이 벌 거래요. 근데 공부를 안 해요, 요즘에. 재미가 없대요. 머리통이 쥐가 난대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있어요. 수학은 지금 잘하거든요. 수학은 지금 한 거의 3학년 1학기 정도. 이게 지금 2학년인데 한 학년 더 높게 빨리 가는 거예요. 지금 국어는 힘들대. 근데 알겠지만 지금 국어를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수학 문제도 못 풀고 못 풀어. 이게 요즘에 말을 꼬아놔가지고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으면 너 부자로 살고 싶지? 우리 아들은 주식을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안다. 지금 걔는 나한테 매일처럼 얘기입니다. 아빠 나 생일인데 생일 선물로 나 카카오 주식 하나만 사주면 안 돼? 그래요 지금. 왜? 야 나는 아니 카카오 주식이 45만 원이잖아요. 이거 너무 뻔뻔한 거 아닙니까? 나 생일 때 뭐 했는지 아세요? 쿠키 구워줬어요. 아빠 생일로 내가 맛있는 걸 사줄게. 그다음에 뭔지 아십니까? 밀가루에 빵 만들어줘가지고, 나한테 맛이지. 맛 뒤지게 없어.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돈을 버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카카오 주식을. 얘를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더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아이는 이번 설 때 세뱃돈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 돈 갖고 뭐 할 거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주식, 이거 자기가 생각을 해보더라고. 할아버지가 얼마? 할머니가 얼마? 큰오빠가 얼마? 아빠 나 줄 거잖아. 야, 이게 뻔뻔해요, 쟤는. 당연히 줘야죠. 그죠? 했더니, 그럼 한 30만 원 들어오면, 삼성전자 주식을 몇 개 사고, 자기는 KTX 주식을 몇 개 사겠다 이거예요. 그럼 저기 어떻습니까?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는, 내 다 들었던 걸 옮기는 겁니다. 외국 사람도 있잖아요. 장난감을 사러 간대요. 그러면 네가 여기서 지금 이 장난감을 사게 되면 네 돈을 잃어 순간을 즐거울 수가 있다. 하지만 네가 여기에 있는 장난감을 만드는 회사의 주식을 사 너는 평생 동안 어떻게 된다? 너는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 얘기를 해줬죠. 장난감을 사는 게 좀. 여러분 혹시 그 요즘에 포켓몬스터 카드 아세요? 그 카드 한 장이 10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이 카드 한 장이 나 깜짝 놀랐네. 저는 사줬어요. 그 카드를. 아니요.
당근마켓에 포켓몬스터 천장 10,000원 주고 팔더라고요. 야, 이 카드 사는데 10만 원인데 이걸 9만 원 아끼고 10,000원 주고 당근마켓에 천장을 갖게 되면 네가 9만 원 가지고 다른 걸 투자할 수가 있어. 우리 아들 오케이. 그러면 당근마켓에 10,000원짜리 천장 카드를 갖고 왔어요. 내가 이번에 그 대구 갔다 올라가서 토요일 날 밤에 늦게 갔거든요. 아, 거실 바닥에 카드 천장을 널어놨어. 내가 야 돌아버린 줄 알았어, 진짜. 뭐라 하지는 못하고 웃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 아이한테 다시 책을 보게끔 하는지 아십니까? 네가 가장 좋아하는 기업이 카카오라며. 너 카카오 회장이 대학교 어디 나온지 알아? 전 첫 번째 우리 아이한테 가고 싶은 대학교 서울대를 갔다 왔어요. 연대를 갔다 왔어요. 저는 고대, 나머지 대학교를 안 갔어요. 왜요? 너의 목표는 스카이야. 우리 아들이 갑자기 스카이는 뭐야? 우리 서울 연대 고대를 이렇게 스카이라고 걔는 아직 그런 개념은 없으니까 너 걸면서 대한민국 최고 부자가 되고 전 세계 최고 부자가 되고 싶다며. 그러면 최소한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아빠가 책 많이 보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우리 얘는 그 김범수 회장 어디 나오는가 한번 볼까? 딱 봤어요. 어디 나왔게요? 서울대 나왔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어디입니까? 웬만한 기업들 다 뭐 스탠퍼드대, 삼성의 이건희 회장, 이재용 회장 어디 나온 줄 아십니까? 외국에 잘 나가는 뭡니까? 뭐 그런 대학교 나왔어요. 뭐 하버드 막 다 이래요. 이거예요. 100마디 말보다 네가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으면 그 목표를 어떻습니까? 보이게끔 하는 게 더 중요하다. 내가 여기서 지금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100조를 벌고 200조를 버는 건 지 능력치고 난 항상 그런 얘기예요. 아빠는 너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 너 역시도 나한테 짐이 되지 말아라. 이런 얘기. 너는 무조건 나이 20이 되면 어디 해라? 넌 나가 살아라. 우리 아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끝에 있는 방 나 하나 물려주면 안 되냐. 20이면 그래요. 장가를 안 간다더니 지금은 장가를 갈란가 봐. 말을 데리고 온대. 지랄하지 말아야겠어요. 나도 이제 너를 키웠으니 나 좀 편하게 살고 싶다. 근데 귀여워요. 내가 여기서 지금 하는 게 뭐예요? 꿈을 키워주는 거예요. 꿈을 키워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얘기했죠.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 어떻습니까? 꿈이 없는 사람이고 꿈이 약한 사람이에요. 내가 오늘 아침에 물어봤습니다. 저희 파트너분들한테, 출근하신 분들한테. 무리스쿨 때 가장 많이 들었던 게 뭐였습니까? 결정 동기래요. 그 다음에 목표와 계획이라는 거예요. 결정 동기는 뭔지 아십니까? 내 꿈이에요. 나를 지탱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꿈입니다. 꿈. 그 꿈은 어떻습니까? 만들어 내셔야죠. 아직 끝나요. 또 내가 이제 대한민국의 두 번째 더 비싼 아파트냐? 한남동에 있는 더 힐 아파트를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 실거래가 얼마냐면 71억. 기가 막히더라고요. 71억. 실거래가 지금 네이버 들어가시면 최근 거래가가 떠요. 저는 그걸 놓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저 들어갈 거예요. 70억. 그죠? 못 들어갈 이유가 뭐 있어? 꿈은 내가 옛날 한 2년 전에 2018년도인가 19년도 했을 때 그때만 해도 한남동 더 50, 20억이 더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돈의 수성인가 봐. 자꾸 큰 돈이 어떻습니까? 작은 돈을 땡겨. 여러분 아시죠? 돈이 있는 사람이 더 집중력이 더 좋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월세를 보니까 5억에 보증금 5억에 월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400. 선물차입이요. 점도 가고 있어요. 그죠? 이제 대한민국의 세 번째가 네 번째 아파트 삼성동에 있는 아이파크입니다. 매매가 54억. 여기다 충격적인 쇼크 하나 들어갑니다. 그죠? 자, 월세가 5억에 2천입니다. 5억에 2천. 아니, 5억에 2천을 주고 사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몇백 개로 뭔가 내놓은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느낀 게 하나 있잖아요. 최소한 내가 500 이상, 600 이상의 어떻습니까? 월세를 받기 위해서는 얼마 정도 있어야 되냐면 내가 보기엔 한 30억에서 40억 정도. 그 정도 있으면 어떻습니까? 월세가 4,500원. 이게 현금가에 내가 봤을 때 한 10%가 나오려고 하면 한 1% 정도가 어떻습니까? 월세 비용으로 빠지는. 근데 이거 아시죠?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냐면 은행 금리 대비 얼마인지 아시죠? 지금 50억에 1%면 얼마예요? 500이에요. 맞나요? 근데 지금 은행 금리는 어떻습니까? 1%가 넘어요, 안 넘어요? 안 넘죠? 결국에 그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결국에는 우리 돈 벌어야 됩니까? 안 벌어야 됩니까? 돈 벌어야 되죠? 그러면
돈을 벌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고요? 나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결정 동기가 필요합니다. 그 결정 동기가 뭔지 꿈이란 뜻이에요. 우리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안 된다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사업에서 그 다음으로 만약에 뭐였습니까?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은 뭔지 아시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매일처럼 굴장님이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시스템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시스템에 참여해야 됩니다. 내 시스템을 내 파트너한테 복제를 해야 됩니다. 그게 뭔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들은 돈을 벌어주는 게 좋습니까? 돈을 벌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까? 돈을 벌 수 있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해요. 그게 뭔지 아시죠? 그게 뭔지 아시죠? BS그룹의 시스템입니다. 정말요, 2021년도만큼은 큰 돈을 모시셨습니까? 어떤, 결정 동기를 만드시고요. 계획을 짜시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이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제 뭐 내일 모레가 또 부장이니까, 저번 달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했는데, 최근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정말 2020년도만큼 어떻습니까? 다들 정말로 명확한 꿈을 설정해가지고 다들 부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공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고수명 스폰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꿈, 목표, 또 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세상에 참 돈 버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고수명 스폰서님 때문에 주식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시간여행 TV라고 하는 채널을 운영하는 주식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올해 나이가 28입니다. 올해 나이가. 근데 작년 12월에 자신의 주식 계좌를 오픈해 줬어요. 얼마 들어있는지. 300억입니다. 28살의 젊은 청년이 300억의 돈을 주식을 굴리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초에 그 돈이 얼마였냐면 150억이었습니다. 작년 2000년 초에. 그러니까 2000년 그 한 해 동안에 이 젊은 친구가 주식으로 150억을 벌어서 300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식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젊은 친구는 20살 초반부터 주식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는 28이지만 주식의 경력으로 보면 거의 10년 정도로 주식을 한 친구예요. 그리고 돈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철저하더라고요. 자산이 하도 사람들이 뻥치지 마라 이러니까 은행에 직접 가가지고 100억짜리 자기야 수표를 직접 끊어가지고 보여줬어요. 대단하지 않나요? 그런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차는 타고 다니지 않아요. 대중교통을 이용해요. 막 우리 같으면 300억 자산이면 그쵸? 성명현 아이비원님 페라리 쫙 해가지고 하고 다닐 것 같은데 또 그렇지를 않더라고요. 지하철 타고 다니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돈에 대한 이해가 돈을 벌지 못한 사람들보다도 굉장히 철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김승호 대표의 돈의 속성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아마 한 5번, 6번들을 계속 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좀 올해 부자 되세요, 부자 되고 싶다라고 하면 돈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돈을 남의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내게 되지 않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그런 돈을 목표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돈을 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여러분들이 평범한 여러분들을 또 억대, 10억대의 부자로 올려놓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이 시스템 안에 들어오시지는 않았지만 저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다음 주 또 월요일에 그룹장님께서 모닝 스쿨을 진행하시는데 저는 많은 분들 들어오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단 내가 정확하게 배워서 나 또한 정말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부자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각오가 되신 분들,
그런 분들만 들어오셔도 저는 거기에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엔젝타가 처음부터 많은 숫자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엔젝타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역사를 이렇게 좀 봤잖아요. 대한민국에 오픈식 했을 때 엔젝타 1,000만 원대 매출 띄웠던 회사예요. 응? 그 당시 19만 8천 원짜리 이런 제품들 56명이 구매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랬던 회사가 자 작년 한 해 500억이 넘는 600억에 가까운 또 매출을 쳤습니다. 그게 네트워크의 묘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많은 분들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그 많은 분들이 들어오는 것보다도 정말 정확하게 배워서 나 또한 네트워커로 성공적인 네트워커로 성장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함께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모닝스쿨 마치겠습니다.